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 김포에 사는 32살 허정호라고 합니다. 네, 어떤 얘기일까요? 와이프가 무조건 강아지만 생각하고 무조건. 네. 음. 뭐 좋은 건 하더라도 무조건 강아지만. 네. 어, 강아지가 일단 아프면은 온종일 이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이제 저희들이 직장인이니까 네. 같이 자면은 이제 분리불안이 생긴대요. 전문가 말로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재우려고 이제 했는데 와이프가 그거를 싫다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소파에서 자더라고요. 누구랑? 강아지랑. 둘이서? 네. 아, 두 분은 따로 주무시고 네. 그리고 강아지는 아내랑 자고요. 네. 아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정도? 2년 됐는데? 네, 네. 됐는데 신혼인데 아직. 깨를 볶을 때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일 큰 기억이 제가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손이 절단요? 네네네 절단됐는데 어머. 산재사고 당했는데 병원에 왔다가 어. 다음날 이제 강아지 혼자 있어야 되니까 안 네. 된다고 유치원 다시 데려놓고 병원으로 오겠다. 유치원 다시 데려놓고 병원으로 오겠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서운했죠. 절단된 상태인데 네. 강아지를 강아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 병원으로 오겠다. 어머머머. 제 다음날 첫 수술이었는데 수술을 네, 같이 네. 못 봤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 못 봤어요. 저 혼자 들어갔어요. 네. 강아지 먼저 챙겨주고 오니까 되게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아내가 어떤 직장이 따로 있어서 혹은 출근을 해야 돼서가 아니라 강아지 때문에. 네네. 지금 남편 얘기까지만 들으면 일단 남편은 개만 못한 거예요. 너무 서운할 것 남편은 같아. 개만 못한 거고 일단 네. 남편의 이야기는 그래요. 근데 이건 또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 아내 어디 계시죠? 아내분 어디? 네네. 맞아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일단 그 남편이 이제 입원했던 병원이랑 집이랑 1시간 거리가 있었는데 네네. 수술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장기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남편이. 네. 그래서 남편 차도 제가 가지러 가야 되고 이제 수속 이런 준비해야 준비물을, 되니까. 네, 그럴 겸 이제 강아지 아예 호텔링 맡기려고 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7시 반이 첫 타임이어서 그때 맡기고 갔는데도 늦었더라고요. 네. 그렇게 사정이 또 그렇게 된 거네요. 네. 저희도 이제 반려동물이 있어서 전 평생 강아지, 고양이 또 새, 저희 개, 새, 고양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고 뭐 풀도 많고 막 이런 집인데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강아지를 호텔에 맡기고 유치원을 보내고 이거 비용 상당하거든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보통 유치원 비용까지 하면 한 달에 한 5, 60은 쓰는 것 같아요. 한 달에 5, 60이요? 네. 제일 많이 썼을 때는 얼마까지 내셨어요? 거의 100만 원 정도 썼던 것 100만 같아요. 원? 네. 남편 표정 관리 안 된다. 네. 그러면 평균 5, 60만 원이라는 거는 1년이면 한 600만 원 이상, 때로는 700,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남편 용돈 얼마예요? 용돈 개념은 그냥 따로 없고 저희는 그냥 카드 그냥 알아서 쓰고 알아서? 네, 알아서 아니 남편분은 그럼 돈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주로 어디다 쓰세요? 그냥 커피 먹고 아, 담배 피고 끝. 네. 술도 술 안. 먹고 담배 피고? 술 1년에 한 2번 정도. 아, 일 년에 성실하네. 2번. 근데 강아지에게 이렇게까지 애정을 쏟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 유기견이었어가지고 네네. 좀 마음이 아팠었고 좀 신경이 좀 더 쓰였던 것도 있었고 네. 원체 좀 작아요 강아지가 다 컸는데도 한 2kg밖에 안 돼가지고 좀 자주 아팠어서 아팠구나. 네. 그래서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생명이에요.
강아지 생명이라서 더군다나 유기됐고 아픔을 겪었던 강아지고 그 강아지가 또 심지어 아파요. 이 작은 강아지, 이 작은 생명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기는 해요. 아마 아내의 이 어른 심정이 있어서 남편도 이 아내를 또 사랑하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과해요. 과합니다. 우리가 다 생명이 똑같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생명에도 순서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당연히 위아래가 있는 거고요.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당연히 위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위계를 깨는 순간 집안에 족보 꼬이는 거예요. 강아지를 사랑하고 강아지를 돌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볼 땐 순서가 뒤집어졌어요. 이 남자랑 자야죠. 이 남자랑 자야죠. 이 강아지 품에 안고 계실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강아지는 점점 분리불안이 커질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인이 아플 땐 병원에 안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한 분리를 하고 주인을 따르고 자기가 집안에서 넘버원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의 넘버원은 두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내의 넘버원은 남편이고요. 남편의 넘버원은 당연히 아는 겁니다. 강아지 사랑스럽습니다. 예뻐요. 그러나 부부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잠을 따로 자게 하고 이 남편의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케어해야 되는 시점에 이 강아지가 사실상 약간의 불편을 주고 있잖아요. 남편이 넘버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넘버원이에요. 또 남편도 아내가 넘버원이에요. 남편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갑자기 또 얼굴이 좋아졌어, 지금. 어제 말을 못 해줬나 봐. 내가 드디어 개보다. 내가 드디어 개보다. 아내 생명 앞에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이 부부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되지 못한 생명은, 관리하지 않은 사랑은 늘 상대방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 남자 외로워요. 남편 외롭게 만들면 안 되죠. 괜찮아요. 우리 또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올 거고 잠 앞으로 강아지가 옆에 자더라도 두 분 같이 주무세요. 강아지 안 깔려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옆쪽에 강아지 공간 따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두 분 오늘부터 합방입니다.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실까요? 네. 네. 우리가 인간관계도 가지가지지만 그 가운데 우리 부부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낯선 자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연이 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엄청난 일이다. 그리고 이 인연으로 함께 만나서 앞으로 살아가는 일은 더 엄청난 일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다른 집들은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들 다른 집들은 잘 지낸다고 생각하고 다른 가족은 우리 집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완벽하게 착각입니다. 완벽한 착각이에요. 이 세상에 문제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부부싸움 하죠. 부부싸움 좀 징그럽게 하는데 싸울 때도 몇 가지 원칙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폭력이나 욕설은 안 돼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약속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2차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전 장소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싸움은 별다방에서. 전 별다방하고 콩다방을 많이 권해드려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 우리가 이런 많은 사람 많은 공간에 가죠. 첫째, 폭력이 거의 안 돼요. 저는 별다방에서 주먹 나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별다방에서 상욕하는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싸워.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이 전제를 꼭 기억하신다면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그리고 싸움은 별다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부부싸움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감히 드리느냐. 부부싸움도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들으라는 듯이 소리 질러가며 고래고래 외쳐가며 싸움 무조건 공개적으로 해요. 그럼 아이들은 안 들을 거라 생각하죠.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귀가 열려 있습니다. 다 들어요. 그러면 이 부부가 싸울 때만 이런 특이점이 있는가? 화해할 때도 특이점이 있어요. 왜 싸울 때는 공개적으로 싸우고 화해할 때는 지들끼리 방에 들어가서 화해를 해.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땐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분명히 내 앞에서는 짐승같이 싸우더니 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호호호호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생각하죠. 아,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싸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안 싸워야 되겠지만 아이들에게 싸우는 모습 보여줬죠.
화해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엄마 아빠 싸울 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예측을 하면 큰 일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안심이 높아지거든요. 싸움을 목격하더라도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기. 이 세 가지가 어쩌면 우리가 부부로도 살아가면서도 좀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버리기 할 때 첫 번째가 버튼을 찾아라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있죠. 딱 두 사람 이상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가 딱 만들어지면 이 구조 속은 무조건 두 개의 버튼이 만들어져요. 발작 버튼, 안심 버튼이거든요. 자, 발작 버튼은 어떤 것인가? 이런 말 하지 마, 나 돌아버린다. 이런 행동 하지 마, 나 완전 뚜껑 열린다. 이거 벌써 머릿속에 확 떠올랐잖아요. 그죠? 저희 남편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한 가지 질색하는 게 있습니다. 식탁 위에 가방 올리는 거. 아니, 내가 그 가방을 화장실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방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식탁은 닦으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지금 결혼 27년 차인데 여전이에요. 왜냐? 한 번 올리지 말라 그랬을 때 제가 안 하긴 했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뒤로 아무 이유를 잘 모르겠으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올렸더니 이 사람이 한 번은 화를 내더라고요. 왜 자꾸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리는 거야? 그 제가 뭐라 했어요? 미안해. 뭐 간단해요. 미안해. 자, 근데 저도 싫어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뚱뚱하단 말 진짜 싫어해요. 웃지 마. 웃는 것도 싫어요. 왜냐, 전 평생 들었거든요. 평생. 저는 지금이 제일 날씬할 때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몸으로 뭘 얘기하는 사람은 아닌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을 좀 빼지. 그때 제가 84kg였어요. 조금 나가긴 했어요. 그러면은 해도 돼. 뭐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몸은 개인이 살리는 걸로. 네. 저는 듣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듣기 싫었던 말을 먼저 시작하니까 그 말이 그렇게 섭섭하고 싫고 사실 그 뒤로 제가 그 불편한 얘기를 한 번 했고 그 뒤로 그 사람은 한 번 얘기하면 꼭 들어주는 사람이라 괜찮아졌어요. 근데 누구나 이렇게 한 번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내가 싫어하는 말, 내가 싫어하는 그 행동 이거 여러분 배우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다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알면 럭키예요. 이건 대화가 많은 가족들은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0중 8구 모릅니다. 10중 8구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려주는 게 먼저예요. 구체적으로 단위를 쪼개서 바로 이런 단어, 이런 문장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알아듣는 거고요. 또 하나 행동도 정지화면 같아야 돼. 딱 정지화면, 요 장면에 바로 요 행동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행동이 줄어들었어, 이 말이 기꺼이 줄어들었어, 이 사람하고는 다음 생에도 결혼하세요. 다음 생에도. 왜냐? A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은 B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부부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보통 내가 결혼 10년 했어, 20년, 30년 했어 하는 분들이 뭘 얘기하냐. 야, 내가 너를 모르니? 야, 내가 네 엄마보다 너를 잘 알아. 내가 너랑 네 엄마보다 너랑 오래 살았어. You know? 아는 집구석이 그래요? 그죠? 안다는 건 착각이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의 이 상황이 정확하고 적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거 알려줬으면 그 사람에게도 상상 말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 이런 발작 버튼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이혼하고 우리 관계가 파쇄된다고 생각하시죠? 이것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죠? 절대 아니에요. 진짜 이 부부들이 파쇄되거나 아니면 이 관계가 흐트러지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뭐냐면 안심 버튼이 없어서입니다. 안심 버튼이 뭐냐? 내가 힘든 순간에 그가 나를 위로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다퉜을 때 화해하는 방법을 아는가? 또 그가 나와 함께 다퉜을 때 서로 용서의 기술을 알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안심 버튼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 남편은 저를 달래는 방법, 저를 마음을 풀어주는 방법을 100% 알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데리고 식당을 가요. 한 4종 이상을 딱 시켜. 4종을 다 시키고 얘기해요. 얼른 먹어, 빨리 먹어. 얼른 먹어, 빨리 먹어.
제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 안 먹어. 하지 마, 안 먹어. 고선 씨 빨리 먹어.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얼른 먹어. 먹잖아. 괜찮다. 심지어 다 먹어요. 근데 같은 상황이라도 저희 남편은 그때 식사를 하죠. 속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건 뭔지 아세요? 다른 거예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방식과 내 파트너는 반드시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어떻게 물어봐야 되겠죠? 상상 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자기야, 당신이 화가 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제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를 그냥 좀 놔둬달래요. 당신이 화가 풀렸다는 걸 내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랬더니 밥 먹자, 그럼 풀린 거래요. 저희는 규칙을 말한 거예요. 규칙을. 좋은 규칙을 가지고 있는 집은 좋은 구조를 만들고 좋은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부부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작 버튼, 내 안심 버튼 알려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규칙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조금 유지해주고 인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좋은 규칙이 만들어지고 좋은 구조를 통해 반드시 좋은 고백으로 이어질 겁니다. 제가 아까 버리기 할 때 첫 번째가 버튼을 찾아라입니다. 리는 뭐냐? 사랑보다 의리예요. 사랑 식어요. 100% 식습니다. 우리가 PEA라고 하는 사랑 호르몬이 있어요. 페닐에티라민이라고 하는 이 사랑 호르몬이 기본적인 수명이 한 2년에서 길어야 3년입니다. 근데 다시 또 생겨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많은 인생 선배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의리로 살아. 의리로 살아있죠. 그 집은 죽을 때까지 사는 집입니다. 사랑은 변하나 의리는 더 오래 가죠. 그리고 이 의리는 늘 강력하고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나 불편한 순간에도 서로를 지키는 힘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랑을 외치는 것보다 오히려 오래 살고 싶다면 의리를 외쳐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의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연기입니다. 연기. 연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연기라는 것을 많이 잊고 살고 또 연기라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랑은 다 연기예요. 연기예요. 보세요. 어떨 때 화가 났지만 화가 안 난 듯 연기한 적 있으시죠? 예. 그렇죠.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쏟아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를 악물고 상대에게 내 감정을 숨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꼭 해야 될 말일 것 같지만 이 순간이 아니라 싶을 때는 혀를 물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인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참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연기는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저희 남편에게 좀 요청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쁘단 말을 좋아해요. 예쁘단 말. 이게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남편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보, 나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예쁘다 말해줘. 좋아. 근데 이제 제 남편이 이걸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저희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이쪽에 눕고 저희 남편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럼 저희 남편이 호선 씨 이쁘다, 호선 씨 이쁘다, 호선 씨 이쁘다. AI야, AI. 진심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좋아요. 왜냐? 저에게 중요한 그 사람이 제가 요청했던 그걸 해주는 것만으로도 제 귀에는 캔디예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다 뭡니까? 연기예요. 연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들, 당신이 나한테는 차은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냐? I love you.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연기라고 하는 게 진심이 없는 것 같죠? 진심은 40만 있으면 됩니다. 변치 않는 몇 가지만 있어도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걸 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기꺼이 연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직장 가서도 연기하는데 왜 우리가 집에서 연기를 못 하겠어요? 기꺼이 전 연기하셨으면 좋겠어요.